여러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레임은 단순히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정의하고 경험하고 선택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에 대한 은유, 단어와 질문, 경험과 맥락까지 모든 것이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레임은 우리 삶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은유, 경험과 맥락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설계해야 비로소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마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듯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때 원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사실 타인의 행동 뒤에는 나라는 상황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즉, 타인에게는 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또한 프레임은 세상을 이해하고 애매함을 다리 놓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애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각과 경험, 판단 모두 완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프레임은 질서를 부여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허위합의 효과라는 말을 알고 계신지요?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가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넓게 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 중심의 관점을 넘어 평균적이고 객관적인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프레임은 경험의 순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을 하나씩 경험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먼저 경험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안 좋은 일을 먼저 겪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오는 좋은 일이 앞에 안 좋은 일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험과 사건의 순서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과 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과 선택의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 프레임은 결과와 보상에 주목하며 회피 프레임은 실패와 처벌에 주목합니다. 성취하는 사람은 접근 프레임으로 보상을 바라보고 열광하지만 안주하는 사람은 회피 프레임에 갇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즉, 프레임의 선택이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레임은 경제적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격, 소유, 경험,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작은 요소까지 우리가 느끼는 가치와 판단은 모두 프레임에 의해 재정해 됩니다. 좋은 프레임을 선택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현명한 경제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프레임은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타인과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모두 이해하려는 시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가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프레임을 배우고 리프레임하는 과정에서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경험 모두는 프레임으로 정의됩니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도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삶에서 의미와 행복, 선택의 결과를 바꾼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프레임을 점검하고 설계하고 바꿔보세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깨달음, 애매한 세상 속에서 다리를 놓는 지혜, 접근과 회피, 경험과 순서, 사람과 상황을 조율하는 통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의 결과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프레임을 이해하고 리프레임하며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라는 책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바로 프레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 자체가 우리 기분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하느냐가 나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오늘은 바쁘구나 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불쾌함은 사라지고 이해가 생깁니다. 사건은 동일하지만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프레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시작할 때 혹은 갈등을 마주할 때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배제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대화는 막힙니다. 하지만 다름 속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성장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같은 갈등도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까운 사람들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내가 가진 프레임이 곧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미 관계의 절반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결정하는 시선의 차이 앞에서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떤 시선의 차이가 관계의 결과를 좌우할까요? 우리는 자주 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그 옷은 조금 화려하네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비꼬는 말이구나 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불쾌해집니다. 하지만 나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국 갈등을 만드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프레임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흔합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에 대해 지적을 했을 때 나를 비난하는구나 라는 프레임을 쓰면 다툼이 커집니다. 반대로 더 좋은 생활을 만들고 싶구나 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관계의 본질은 시선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가진 프레임은 무의식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늘 비슷한 갈등에 빠지는지, 왜 같은 유형의 사람과 반복적으로 다투는지를 돌아보면 그 안에는 바뀌지 않은 내 프레임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를, 가족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순간 관계의 가능성은 넓어집니다. 긍정 프레임의 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상대의 행동을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늦게 읽으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연락이 뜸하면 관심이 없구나. 한마디 말이 거칠게 들리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메시지를 늦게 읽었을 때 바쁘구나 라고 해석하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연락이 뜸해도 그래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구나 라는 시선으로 보면 관계는 계속 따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 프레임의 힘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긍정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긍정 프레임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긍정 프레임은 관계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사소한 실수를 무책임함이 아니라 피곤해서 생긴 일로 바라보고 잠깐의 침묵을 실증이 아니라 편안한 여유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긍정 프레임은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토대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대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긍정의 시선을 가진 사람 곁에는 결국 더 많은 사람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비교의 프레임과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은 비교입니다. 친구의 성취, 동료의 인정, 가족의 성과까지 우리는 무심코 비교의 프레임을 씁니다. 비교는 곧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동료가 상사의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보다 낫다 라는 비교 프레임을 씀으로써 불안과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비교의 프레임이 자리 잡으면 친밀함 대신 경쟁이 생깁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기쁨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되고 가족 모임은 따뜻함 대신 긴장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타인을 거울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즉, 함께 성장한다는 성장 프레임으로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성공을 나와 멀어지는 신호가 아니라 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바라본다면 비교가 아닌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동료의 칭찬을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함께하는 팀이 인정받는 과정으로 해석하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비교의 프레임은 관계를 해치지만 성장의 프레임은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질은 내가 어떤 프레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과 관계의 프레임. 프레임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삶과 관계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밥을 샀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담스럽다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거리를 두게 되지만 고마움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를 갈등의 원인으로 해석하면 가족은 금세 틀어지지만 함께 삶을 지켜내는 수단으로 바라보면 돈은 오히려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잃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해석하는 프레임 때문입니다. 돈은 빚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늘 불안이 따라오고 돈은 감사의 도구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나눌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돈은 갈등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신뢰와 나눔의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의 선택이 바로 관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행복 프레임.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집, 안정된 직장, 넉넉한 수입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들은 하나같이 행복이 외부 조건보다 해석의 방식, 즉 프레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귀찮다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모임은 부담이 되고 피곤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같은 모임이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고 상황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늘 똑같이 반복될 때 지겹다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불만이 쌓이지만 편안하다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 속 행복은 프레임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고마움의 프레임을 쓴다면 관계는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불만의 프레임을 쓰면
같은 관계도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면 행복이 달라집니다. 갈등을 풀어내는 프레임.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등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결과는 프레임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라는 고정된 프레임을 쓰면 갈등은 막다른 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는 열린 프레임을 쓰면 갈등은 관계가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서 한쪽이 당신은 늘 그래 라고 말한다면 이는 고정된 프레임을 강화하는 언어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관계는 다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 라는 프레임을 쓰면 같은 갈등도 변화를 위한 대화가 됩니다. 상대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용서와 이해도 결국 프레임의 전환에서 나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면 미움이 쌓이지만 나를 성장시킨 관계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갈등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마주하느냐가 관계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회적 프레임과 인간관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회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자주 영향을 받습니다. 직업, 학력, 외모, 나이 같은 조건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를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본다면 그와의 관계는 늘 긴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멘토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같은 상사도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사회가 준 프레임이 종종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배경이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프레임은 인간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기보다 사회적 조건을 통해 상대를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을 벗어나 한 사람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학력이나 직업 같은 사회적 조건을 넘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그대로 볼 때 진정한 연결이 생깁니다. 사회적 프레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관계를 깊게 하려면 그 프레임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가족의 프레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프레임의 영향은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습관을 귀찮음으로 바라보면 불만이 쌓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바라보면 오히려 정겨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갈등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는 프레임을 가지면 대화가 열리고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사랑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가족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같은 일상도 어떤 프레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겹거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프레임을 새롭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으로 살아가기. 프레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그대로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지만 시선은 새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는 그대로지만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프레임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혹시 늘 불만과 비교의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혹시 고정된 프레임에 갇혀 갈등만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임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곧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작은 행동 하나도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따뜻하고 유연한 프레임을 선택한다면 인간관계는 더 풍요로워지고 삶은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의 틀에 갇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틀을 조금만 바꿔도 삶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해석의 선택에서 비롯되고 관계의 질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결정합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프레임을 쓰느냐에 따라 갈등은 성장으로, 불만은 감사로, 거리감은 친밀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며 사건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프레임은 삶을 단순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작은 전환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인간관계와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결국 관계의 본질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도 새로운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작은 갈등도 긍정의 프레임으로 보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오해와 상처는 프레임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동시에 이해와 용서 또한 프레임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를 줍니다. 지금 내가 가진 시선이 어떤 프레임인지 돌아보고 조금 더 따뜻하고 유연한 프레임을 선택한다면 삶과 인간관계는 충분히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